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왕산 자락,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 인왕산 자락에서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항심소 방송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멋있죠? 네, 뒤가 바로 인왕산, 안개 낀 인왕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아, 사로 변호사님. 오늘 두 분은 또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네, 오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오늘 오셨군요. 아, 스튜디오가 이렇게 멋있게 풍경이 보이니까 어떠세요? 좋죠. 좋자. 에이가 그래, 스튜디오만 좋다. 내 마음은 안 좋다. 내 마음은 항상 이방인이다. 아이고, 니 뭐 풍경 좋다고 뭐 잘 되는 줄 아냐.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생각 안 나십니까? 아르헨티나의 풍경 쫙 이런 거, 이런 아니 워낙 팩폭에 요즘 시달리다 보니 거기까지 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팩폭에 시달린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요, 제가 하는 상담이나 이야기를 팩폭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그 마음을 제가 잡아주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고, 또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고, 마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타조가 지가 멀리서 무슨 뭔가 나타나면 모래에 머리 쳐박고, 안 보여,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가도 안 도망가도 돼, 이렇게 되는 그 심리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제가 이야기하면 팩폭이야,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경험도 해보지 않았잖아,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 나도 대학에서 잘려봤다, 뭐 이렇게. 그것도 연세대학교에서. 아니 그래서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네.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반응을 조금 몸이 하더라고요. 아프죠. 실제로 네, 좀 자기가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진짜 복잡하고 간교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이나 아픔을 항상 몸한테 덤프를 시켜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봐봐, 맞잖아, 내 몸이 아픈 거로 봐서 그게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황 박사 말을 들으니까 괜히 몸이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도망가려는 걸 합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또 제가 도망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 안 간다. 오, 훌륭하시네요. 예, 도망가지 마세요.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반대쪽까지 도망갔는데 그래봤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다고 남극을 갈 수는 없잖아요. 남극 가면 펭귄밖에 안 돼요. 예, 펭귄이 되기에는 너무 빨리 움직여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오프닝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오프닝 합시죠.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네, 막 달리세요. 황상민 TV 본방사수. 오, 그래요. 우리는 황상민 TV가 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온 이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아세요? 그 3살 아들이 있는 새댁인데 네.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상담을 이쪽으로. 그래서 이 사연은 사실 신문에서 어느 신문에서 그 가사 분쟁, 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인이 이렇게 이 상담을 잘했습니다. 라는 거를 자랑하듯이 신문에 올려진 사연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보고 그 변호사가 이 상담을 한 그 기사를 읽고 속으로 이 변호사는 지가 법률 지식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이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만한 소리를 골라서 했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걸 상담이라고 하냐, 그것도 법률 상담이라고. 그래서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변호사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게 얼마나, 의사가 마치 환자 아프다는 환자 보고 글쎄요, 많이 아프시는가요? 진짜. 그런데 별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약 드시죠. 이런 거로. 근데 무슨 병인데요? 아이,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약이나 드세요. 이 약은 뭔가요? 약 처방 줬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물어요 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상담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사로 변호사한테 사실은 좀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이 사연을 내가 가져왔어요.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양심 찔리죠. 양심이 쩔려요? 본인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도 아닌데 제가 왜 찔리죠? 그러게요. 본인이 찔릴 양심이라도 있는 걸 보니까 판사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네요. 판사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사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부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그런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좀 이야기해봐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혼을 앞두고 3살짜리 아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이 어린 아이를 놓고 나오자니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2년 반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에 비하면 조건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저는 2년 뒤에 졸업해서 작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빠듯하게 살아오셨는데 시아버지는 대기업 부장님, 시어머니는 교사를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가 제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니 저는 간절히 바라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화나면 집을 나가 며칠 지나서야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걸핏하면 생활비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 머릿속에 든 게 없다. 부모가 그 모양이니 딸을 잘못 가르쳤다고 저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지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뿐인 딸 시집 잘 보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부모님들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망설이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 때문에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전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한 후 남편이 또 집을 나갔고 친정에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끊었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고 시부모님도 대놓고 이혼하라고 하시니 저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도 제가 이제 겨우 3살 난 아들을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친정 살림은 여전히 어렵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이혼하면 제가 다시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저 대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네요. 2년 전쯤 아빠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엄마는 온종일 아빠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렵게 얘기를 꺼내봤지만 엄마는 아이 키우는 건 도저히 못 도와준다고 하시네요. 제가 다시 취직을 한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될 테니 육아 도우미는 꿈도 못 꾸고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양육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납니다. 생활에 여유라고는 없을 테니 저와 아이 둘 다 피폐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이혼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아들은 꼭 자기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양육비는 줄 필요 없고 대신 저한테 아이를 보지 말라네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순위 귀한 집이라 아이를 예뻐하시니 잘 키워주실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아이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시댁에서 크는 것이 아이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보내면 아이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아이를 버리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 양육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제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아이 양육을 포기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못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주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거든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지금 이분이 문제가 뭔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래서 이 변호사는 소송 아니면 어떤 돈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 이걸 먼저 체크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 이 사연에 대해서 이 신문에 나온 그 변호사는 지금 이 양육권 주장을 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대요.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의 문제가 양육권을 저가 주장한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 건가요? 라는 거를 이 사연자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 이걸 문제로 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 양육비나 생활비 이런 거는 이혼 안 하셔도 다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진짜 문제로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보세는. 그럼 지금 다른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가 삽질이라고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로 변호사는. 그 저한테 찾아오시지 왜 이 이상한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돈 없다고 지금 PR을 막대 당하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로 운전 막대 쌤입니다. 당하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신이 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굳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전박대 당한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남편한테 양육비 청구해봤자 아이가 어리니까 뭐 몇십만 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힘들게 사시든지 뭐 이렇게 규정에는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해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그 변호사가 쓴 말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서 맞고 틀리는 건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울 엄두가 안 나신다면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엄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 돈 얘기네요. 돈 이야기다. 여기 왜요? 아니 그 사연자 내담자 분도 내용이 아이를 네. 키우고 싶다는 말은 없고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만 적어놨는데 사로님도 뭐 나눌 게 없으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뭐 돈 이야기는 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쁘게 뭐 지적질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연 주신 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또 이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남편이 원하죠. 남편이- 시댁이 원하죠. 시댁이 원하고 남편이 원하니 나는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바로 그게 이분의 문제라는 거는 혹시 느껴지세요? 하긴 이혼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쵸. 어떤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어떤 굉장히 파탄 지경이 이룰 정도로 아주 갈등이 심하다든지 해야 되는데 두 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댓글에도 사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변호사님이 잘못 짚은 듯 이렇게까지 일반 우리 방송 듣는 이 청취자들도 아는데 이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사연을 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변호사가 상담을 해준 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이라는 게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받아줄 것이냐 이거밖에 답을 할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사연자가 남편한테 박박 기어야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연자께서 남편한테 계속 막 매달리고 엄청 저자세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셨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그렇죠.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대기업 다니는 남편 때문에 이제 자기가 부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처녀 시절에 이 친정 부모님 못 해주는 걸 남편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누가 친정에서 해주고 남편이 해주고 자기는 그게 못해요. 지 생활이지. 결혼했으면 지가 남자 만나가지고 지 생활을 하는 건데 누가 뭘 해주기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지 힘으로 살아야지 무슨 누구한테 기대고. 그리고 이분도 2년제 졸업해가지고 작은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남자가 큰 회사 다니면 잘난 놈이고 작은 회사 다니면 못난 여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남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뭐 조건이 더 좋은 사람 그렇게 기대는 심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분의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가 제가 좋다고 결혼을 하지 않니 저는 간절히 바라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말 자체가 이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구세주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있으니까 나도 그 백마에 올라타기만 하면 나도 왕비가 될 거야 또는 공주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뭐 백설공주라든지 뭐 신데렐라 이런 동화를 많이 접하면서 세뇌가 많이 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강북 아줌마는 여성이 아니신가요? 세뇌가 왜 안 되셨나요? 글쎄요, 기질상 세뇌가 좀 잘 안 되는 편. 동화를 혹시 안 보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동화를 보긴 했는데 네. 그 세뇌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럼 대체 무슨 기질 때문에 세뇌가 됐을까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은 없고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통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계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남편이 이렇게 집 나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남편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이 본가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실제로 자기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자기하고 문제가 있을 때 쪼르륵 원래 본가로 갔던 그 남자하고 본인이 그리고 그 본가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 사람은 여전히 생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 남편은 본가에서 심리적인 독립이 전혀 안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 본가도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을 그런 식으로 키운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에이, 저희 그거는- 큰 누나가 맨날 하는 얘기. 마마보이. 그 엄마 저희 어머니 보고 아들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며느리한테 욕 먹는다고. 근데 이분 왜 요거기라도 좀 하시고 남편을 왜 이렇게 키웠냐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 시댁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기 집에 비해서 잘 살고 그러니까 대기업 부장님이래요. 난 대기업 부장 이 시아버지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본인이 마치 하청업체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 다니다가 대기업 부장이면 부장님 이렇게 되는 그 멘탈리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좀 어떤 마음씨가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를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조선일보까지 어렵게 끌고 갈 필요 없이 그거 하고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분은 자기가 누구지 며느리가 됐으면서 며느리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중소기업 하청업체 직원이 대기업 원청업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리님 과장님 이러면서 노예지다는 그 멘탈리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한테 팩폭이라고 이분 안 그래도 힘드신데 지금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지는 못하고 지금 그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담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활비 없으면 지금 살기도 좀 힘들고 자기 월급도 잘 못 받을 것 같고 경력 단절녀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이 구세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그럼 이분이 뭘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고 본인이 직장을 그만둔 게 바보 같은 짓이네요. 내담자가 지금이라도 심리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심리 독립을 하려면 일단 가장 본인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일단 생활비를 안 주면 사로 변호사 같은 사람한테 일단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소송비를 받을 때까지 수임료는 없는 걸 합시다. 받으면 거기서 수임료를 줄게요 라고 하는 조건부 소송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로 변호사 해주실까요? 아주 좋죠.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 수련도 하고 가재 잡고 돌림도 치고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변호사 일단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댁에서도 이혼을 하라고 그러니 제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서 친정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이혼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애 좀 봐줄래요? 이게 무슨 얼마나 참 이분이 착한 마음이랑은 알지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아니,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시댁에도 한번 요청해보고 뭐 낮에 자기 근무하는 동안 시댁에다 손 귀한데 거의 그냥 맡기셔도 그러게 이혼하고 맡길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맡기셔도 맡겨야지. 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 사이에 이 본인이 또 직장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맡기고 키우는 거는 시댁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집에 귀찮게 할 남편도 시댁가 있으면 귀찮은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결코 이혼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첫째. 그리고 이혼을 해주지 않는 한 남편이 그러면 이혼 소송을 남편이 내게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경우에 법원에 서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허가 안 합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나라는 가족 유지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자, 이랬을 때 남편이 이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네. 그러면 더 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남편하고 마련한 집에서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들은 시댁에서 봐줄 수 있잖아요. 오.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에 본인이 다시 직장을 잡고 본인이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월급 가지고 계시니까 더 훌륭한 변호사 선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아니 훌륭한 변호사 이 신문에 글 쓴 이 변호사도 최고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폼 잡는 변호사일 것 같은데 그 훌륭한 변호사는 사로 변호사 같이 내담자의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거를 본인도 모르는 문제나 이 상황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변호사예요. 네. 근데 그런 변호사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거의 없으면 찾아야죠.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인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혼을 할 게 아니라 그 애를 키우는 걸 간절히 원하는 시부모한테 애를 맡기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남편은 집을 나가겠어요? 본가에서 애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오히려 집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효자일 것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에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요. 결혼하고 나서 부인을 지 맘대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인이 착하니까 남편 말을 그래도 듣고, 그러면서 특히 이 부인이 로맨의 리얼 모드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친정이 조금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댁이 조금 잘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봐, 네가 지금 우리 형편이 난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너 완전히 호강하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인을 대하는 거의 쓰레기 같은 남편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하고 왜 결혼했을까요? 만만해서? 만만했을 뿐만 아니라 좀, 인물이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이 있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 조금 해보니까 웬만큼 인물 있는 여자도 3개월만 살면 그게 남자의 속성이죠. 그게 남자의 속성이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분이 착각을 한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백마 타고 온 기사가 기사가 진짜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자기하고 조금 살아보고 언제든지 자기를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못한 거죠. 근데 폐기 처분이 대부분 안 될 수 있는 건, 애가 생기면 이제 폐기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애가 생겼다는 건 자기 확실한 인질 담보물을 가졌는데 지 담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담보물을 부담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니고는 싶은데 제가 지닐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데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상에 담보물을 지닐 칼자루를 능력. 본인이 쥐고 있는데. 그러게 해요. 이 손이 귀한 집에 손주를 자기가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데. 그러게 해요. 이걸 얼마나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사연에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 욕하고 막 그랬을 때, 이럴 때 대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욕하라고 그러세요. 지 얼굴에 침 뱉기지. 지 장인 장모를 욕하면 그건 지 얼굴에 침 뱉기지. 맞아, 당신이 그렇게 이 당신 장인 장모를 욕하는 거로 봐서 참 당신 부모 참 당신한테 좋은 교육을 시켰어. 당신 부모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놓고 이제 시험을 맞춰서 어머님은 교사실 그걸 하셨는데 어떻게 교사의 아드님인 저 남편은 장인 장모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셨나 보죠? 저는 어머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머님, 이거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저 남편이 제대로 못 받은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시부모님이 손자를 키우면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주입시키면 어떡하죠? 주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손자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놓고 나중에 연상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주입시킨 시어머니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래도 엄마를 더 따르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지 않나요? 당연히죠. 그러면 연상군 나중에 지 할머니 어떻게 했는지 알죠? 네. 지금 이분 그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주 명쾌하고 아주 시원한 해결법이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